오늘은 10년 이내에 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10년 안에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혹은 10년 동안 계속 나라가 쇠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조건 잘 들으시고, 이런 나라는 조금 이제 투자를 고려해 봐야겠다. 혹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반대편에서 또 10년 동안에 굉장히 그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 두 가지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 뭐 ETF 같은 상품 투자할 때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검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일단 10년 이내에 저무는 나라와 성장하는 나라를 예측하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빚이죠, 빚.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산과 부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간 잘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보듯이 국가를 살펴볼 때도 대차 대조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국가는 대차 대조표가 건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역사적으로 부채가 많은 국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부채가 증가하는데 그 나라가 멀쩡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국가 부채는 다양한 지표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무역 수지가 흑자라면은 그 나라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겠죠. 이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무역 수지는 국가 경제를 좋든 나쁘든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반면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결국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국가 차원에서도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펴볼 때는 무역 수지와 기타 지표를 통해서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적으면 문제도 적지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국가는 부채 처리를 미루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국가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가 굉장히 많죠? 2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심각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실제로 그 미국 관련 이제 경제에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그 부채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뭐 원금은 갚지 않는다 치더라도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이제 발생할 거잖아요. 미국의 부채에서 비롯되는 그 이자가 미국의 1년 예산보다도 많아지는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은커녕 국가를 운영할 그 1년의 그 세금으로 국가의 빚에 이자를 내는데 다 써버리면 그 국가가 지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 부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미국의 그 정부 관료들이 이제 많은데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국은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역사가 보여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부채를 축적한 국가는 결국 침몰하며 고통받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지표로는 그 나라의 대외 순자산과 대외 부채도 봐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 성장하는 나라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부채가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빚을 먼저 갚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세금으로 빚을 갚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재정 붕괴를 우려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짐 로저스는 이는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수를 늘리기는 굉장히 쉽죠. 법을 바꾸든 뭐 시행령을 하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뭔가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게 빚을 더 늘리고 또 증세하고 또 빚을 더 늘리고,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920년대 영국은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증세를 계속한 결과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공급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죠? 바로 지하 자원이죠. 뭐 석유, 석탄,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영국이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리던 경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북해 유전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정치적 리더십이 잘 받쳐줬지만 북해 유전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불리하죠. 자원이 잘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갑자기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할 예정인 동해바다에서 갑자기 유전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부채가 갑자기 확 줄 수 있어요. 그 매장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인구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노동 인구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일꾼이 많아도 고령자가 많으면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죠. 즉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연금 수령자는 많은데 연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연금의 그 제도 자체가 이제 불신을 받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맞냐? 우리는 못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니까 연금을 이제 안 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받는 사람, 고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연금을 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보료도 마찬가지죠. 고령화 사회 될수록 병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빚이겠죠, 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거 다 재정 충당할 수 있겠죠.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을. 근데 애는 안 낳고 경제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세금을 낼 사람은 적고 세금 받을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 인구가 중요하다. 고령자가 많으면은 이건 소용없다. 그래서 국가가 망할지 보는 방법은 부채, 빚을 봐야 되고, 국가가 성장할지 보는 방법은 인구가 증가하는지,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한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로봇이 대체해 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실 이제 인간보다는 노동력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접수 받던 사람이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고, 서빙 로봇도 이제 바뀌었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뭐 파스타, 볶음밥, 치킨 튀기는 거 다 이제 기계 로봇이 합니다.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도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더 생산량이 증가하고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로봇을 잘 활용하는 국가는 최고로 효율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런 거 잘 보시고 이제 투자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